안녕하세요. 직장생활 끈질기게 이어가기 장원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에서 위치를 확고하게 해줄 비법을 다루겠습니다. 입지를 튼튼하게 해줄 비책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직장 상사 취급 설명서, 상사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상사의 뜻에 거역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입지를 튼튼하게 굳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업무 능력과 실적일까요? 아니면 인간관계일까요? 직장에서 상사란 어떤 존재인가요? 직장에서 상사란 내게 가장 든든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맹이냐 최악의 적이냐 상사와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 결정합니다. 직장생활이 순탄한 길이 될지 가시밭길이 될지 전적으로 내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 후 미국계 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15년간 5개 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4개 공기관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총 9차례 이직을 한 셈입니다. 자의로 떠나기도 했고 타의로 떠나야 한 적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퇴사 사유 1위는 상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직장생활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와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 행동 지침 4가지. 첫째, 상사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라. 윗분이 업무 지시를 하면 알겠습니다.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세요. 상사가 지시한 것은 최우선 순위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체하거나 논쟁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감 시간보다 먼저 맞춰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사의 뜻에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둘째, 상사를 먼저 생각하라. 상사를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라. 상사가 회사에서 윗자리에 오르면 나도 승진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사의 목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에게 거역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라옵니다. 제거 대상 1순위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실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상사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상사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직속상관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향해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회사나 기관의 목표가 아닙니다. 직속상관의 목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직장에서 나란 존재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나란 없다. 상사를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내 자리는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일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상사에게 보고하라. 일이 잘 되어갈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보고해야 합니다. 수시로 보고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쌓아가게 됩니다. 업무 중에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로 또는 자료로 가서 구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직장인 생존 전략 4가지. 첫째, 상사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라. 둘째, 상사를 먼저 생각하라. 상사를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라. 셋째, 직속상관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향해 도와라. 넷째, 일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라. 직장생활이 순탄해질 것입니다. 위치를 확고하게 굳히게 되고 직장에서 오래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 처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상사의 뜻을 무시하고 상사의 뜻에 거슬러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6년 개인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직장생활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근무 후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관장이 눈밖에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 직장에 오기까지 1년을 준비했습니다. 37개 기관에 응시원서를 보냈습니다.
9차례 면접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 도시까지 멀리 이사했습니다. 그러니 10년, 아니 최소한 4, 5년은 근무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단 2년 근무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심각한 사태였으면 물론입니다. 인생 곤란한 지경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평소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일을 망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실적인가? 상사의 심기인가? 직장에서 정의는 없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란 도덕과 무관한 법적인 조직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돕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려 노력합니다. 반대로 나로에서 손해를 본 적이 있다면 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직장을 떠나야 했고 다시 구직 활동에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3개월 만에 다음 직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구직에 나서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교토 상구리 지혜가 떨어졌습니다. 야생에서 토끼는 세개의 굴을 판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굴 하나도 아니고 3개를 파다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뜻에 거슬러 행동하면 인생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제거 대상 1순위가 되고 인사상 불이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의 안녕을 위해 상사 취급 설명서에 따라 처신해야 합니다. 상사를 든든한 동맹으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요청사항은 댓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장생활 끈질기게 이어가기 장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